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나요? 5분 만에 할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 10월 9일 뉴스런치 지금 시작합니다. 어젯밤 11시쯤 울산에 있는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때는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창문이 펑펑 소리를 내면서 깨지기도 했는데요. 불씨가 바람에 날려 도로 건너편에 대형마트에 불이 옮겨붙기도 했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 반만 진압되었지만 남아있는 잔불들은 오늘 오전까지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연기를 마셔 80명이 넘는 주민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40여 명은 불길과 연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옥상으로 대피했으나 소방대원에게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건물 외벽의 드라이비트가 급격한 확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드라이비트는 콘크리트 벽에 붙은 스티로폼 단열재로 쉽고 빠르게 불이 붙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울산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으로 국회 건물에 드나들었던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지난 7일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류 의원이 삼성전자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자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임원 A씨가 매일 찾아왔다고 합니다. 국회 건물 안에 들어오려면 해당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 절차 없이 불쑥 찾아오자 의심스럽게 여겨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언론사에 소속되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속된 언론사 위치를 검색해보니 식당이 나오더라, 유령 회사를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나왔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사를 쓰는 등 실제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취재가 아닌 목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증을 악용했다는 사실입니다. A씨는 결국 퇴사했고요. 삼성전자는 국회 출입 절차를 위반한 사례를 자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한글날이죠. 한글 관련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글학자분들은 한글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 활동 중 하나가 우리말 사전 만들기였습니다. 어제 문화재청은요, 주시경 선생님의 말모의 원고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조선말 큰사전의 원고를 보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글씨가 참 정갈하고 예쁘죠? 문화재청은 두 한글 원고가 일제강점기라는 시련 아래 우리말을 지켜낸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자료다라면서 보물 지정 예고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근데 한글 관련 문화유산이 보물로 지정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조선말 큰사전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 손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지역별 사투리와 우리말 자료들을 보내주면서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은 이분들의 땀방울로 가꿔지고 지켜졌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현대차가 내놓은 전기차 코나에서 잇따라 불이 나면서 현대차는 어제 코나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콜이란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제품을 거두어들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코나에서 발생한 화재는 국내 10건에 이르고요. 대부분은 주차된 상태였고 충전 중이 아닌데도 불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화재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고요. 한 인터넷 전기차 카페에는 단체 소송 청구인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차량이 충전 완료된 후 배터리의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날 가능성을 확인했고 오는 16일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점검 후 배터리 교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 배터리를 담당했던 LG화학 측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배터리의 전면 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이상이 생기면 배터리를 교체하겠다는 리콜 방침에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복궁 가보신 분들 경복궁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엄청 높은 돌담 있고 안에 막 숲 있는 거 보셨나요? 이 종로구 송현동 부지는 현재 대한항공 땅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올해 2월 이 땅을 매각할 예정이었는데요. 서울시가 5월 이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했던 15개 업체가 전부 다 발을 빼게 됩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선 당혹스럽죠. 민간 기업들을 상대로 경매를 진행했으면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었을 텐데 이 같은 이유로 대한항공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고 쭉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서울시가 선수를 쳤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이 지역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에게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한 제3자 매입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LH 측은 제가요? 하는 반응입니다. 제안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고 결정한 게 없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권익위의 조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를 미루겠다고는 했지만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건 팔짱 끼고 옆에서 째려보면서 압박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서울시가 산정한 금액이 대한항공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낮기도 하고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권익위의 조정안이 이번 달 중순에 나온다고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런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뉴스런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